이번 영상에서는 익스펜스 리포트 페이지에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리전에 등록되어 있는 리포트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을 참조하는 리포트는요, 두 개의 키값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테이블을 확장하여 뷰를 만들겠고요. 이 뷰를 이용해서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리전에 등록되어 있는 리포트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 리포트에 여러 개의 영수증을 한꺼번에 선택하고 일괄 영수증을 삭제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워크숍 진행을 돕기 위해서 참조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참조 페이지는 영상 오른쪽 상단에 QR코드 또는 단축 URL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마치면 익스펜스 리포트의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리전은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변경됩니다.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리전의 리포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테이블을 확장하여 다음과 같은 뷰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뷰를 리포트에 적용하여 컬럼을 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숫자와 날짜 컬럼의 포맷을 변경하겠고요. LOV를 이용하여 참조키를 문자열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괄 삭제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리포트의 각 행에 체크박스 그룹을 적용하고요. 한꺼번에 모두 선택하고 취소하는 Select All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영수증을 일괄 삭제하는 삭제 버튼과 삭제 프로세스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수행하는 작업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플라워 유저로 APEX-WS 워크스페이스에 로그인한 상태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익스펜스 생활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41번 페이지를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41번 페이지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로그인이 나올 거고요. 로그인을 플라워로 선택해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데모 리포트가 나오고요. 이 데모 리포트에 대해서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이 하나의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플한 형태의 리포트 형태입니다. 이 리포트를 개선해 보겠습니다. 이 리포트는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테이블을 참조하는데요.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테이블을 확장하여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뷰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뷰는요, 데이터베이스에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초 테이블을 만들 때 이미 이 뷰까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SQL 워크샵에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뷰를 선택하시면 현재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뷰가 나타날 거고요. 이 뷰는 다음과 같은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뷰가 등록된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이 뷰를 이용해서 리포트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애플리케이션에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으로 이동하시고요. 그리고 41번 페이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41번 페이지에서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리전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의 리전에 있는 리포트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리포트는요, 클래식 리포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이라는 테이블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고요. 현재 이것을 뷰로 변경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웨어 조건이 사라지는데요. 이 웨어 조건은 그대로 맞춰줘야만 합니다. 이 웨어 조건은 리포트 아이디가 현재 페이지에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디와 동일한 것만을 출력해라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웨어 조건은 그대로 유지해줘야만 합니다. 그러면 뷰를 선택했으면 웨어 조건을 다시 설정해야만 합니다. 이 웨어 조건은 참조 페이지에 등록을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리포트의 뷰를 변경하고, 그리고 웨어 조건이 리포트 아이디는 P41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디다 라는 것을 카피해서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포트 아이디는 익스펜스 아이디에 따라서 정렬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더바이까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41번 페이지 실행해 보면 이전보다 좀 더 컬럼이 보강되어 있는 새로운 페이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영수증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수증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현재 등록할 수 있는 영수증이 나타나고요. 이 중에서 침석식
하나 추가시키고요. 두 번째로 야근도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필기 도구까지도 추가시키면 총 4개의 영수증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이 영수증을 이용해서 리포트를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에서는요, 현재 각 레코드별로 각 레코드의 데이터를 수정하는 폼과 연결된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콘은요,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이 부분을 여러 개의 레코드를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부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페이지 41번 수정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테이블 뷰를요, 지금은 SQL 쿼리로 변경하면 현재 참조하고 있는 테이블에 대해서 SQL 쿼리가 나타납니다. 이 쿼리에 대해서 지금 다음과 같은 쿼리로 변경하겠습니다. 페이지에 있는 쿼리로 변경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운 컬럼을 추가하겠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익스펜스 아이템에 체크박스 2, 익스펜스 언더바 ID 셀렉티드 라는 그런 새로운 컬럼을 이 SQL문의 맨 앞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apex 아이템 체크박스 2는요, 익스펜스 아이디의 컬럼을 갖고 와서 이것을 키로 하는 체크박스 HTML 태그로 변환하라는 함수고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HTML 체크박스 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실행을 시키면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앞에 있는 것은 사라졌고요. 그러면 마지막 컬럼에 selected라고 해서 지금 input type 체크박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HTML 태그가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맨 앞으로 이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41번 수정 페이지로 넘어가서 컬럼을 선택하고요. 여기서 selected 컬럼을 맨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다시 실행하면 컬럼의 위치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문자로 체크하지 말고 HTML 태그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설정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selected 41번을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escape special character라는 것을 비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요, 이제는 HTML 태그가 아니라 UI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정렬을 좀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41번으로 넘어와서 다시 이것에 대한 정렬을 가운데로 중앙 정렬로 만들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참조 페이지로 넘어와서 헤더에 대해서 지금은 체크박스로 설정하라 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헤딩에서도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 정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는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세이브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가운데가 정렬되어 있는 새로운 피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 리전의 리포트에는 헤더에 체크박스 컴포넌트가 달려 있습니다. 이 컴포넌트의 아이디는요, select, unselect all이고요. 이 컴포넌트의 상태가 변경되면 리포트에 있는 모든 데이터의 체크박스가 체크되거나 비활성화됩니다. select, unselect all 체크박스의 상태값이 변경되면 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할 것이고요. 이와 같은 코드가 실행됩니다. 이 코드는 id가 added expense인 컴포넌트를 찾고요. 그 아래에 있는 select, unselect all 컴포넌트를 찾아서 하위 로직을 실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added expense id를요, expense report item 리전에 설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jQuery 셀렉터 타입으로 change 이벤트를 등록할 것이고요. 이 이벤트에 execute 자바스크립트를 액션으로 지정해서 위 코드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일괄 선택과 일괄 해지를 담당하는 로직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expense report 아이템의 일괄 선택, 일괄 해지 기능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expense report 아이템의 리전에다가요, advanced의 static id에 added expense라는 설정값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이나믹 액션 창으로 넘어가서요. 체인지 이벤트를 등록하겠습니다. 체인지 이벤트를 다이나믹 액션으로 등록을 하고요. 이것의 이름은 적어놓은 대로 change select unselect all 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렇게 지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것은 jQuery 셀렉터로 jQuery로 아이디를 찾아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아이디는요. 어떤 거냐면 샵 select unselect all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jQuery로 아이디가 select unselect all이라는 걸 찾아와서 이벤트로 발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실행되는 것은 다이나믹 액션이고요. 그 다이나믹으로 하겠고 스태틱 컨테이너, 이 이벤트를 포함하는 스태틱 컨테이너는 added expense라고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dded expense로 지정하겠고요. 그리고 이제는 해당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발생하는 액션을 지정할 건데요. 액션은 execute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만들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실행되는 액션을 지정하겠고요. 실행되는 자바스크립트는 참조 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설정은 완성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는 저장을 누르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헤더에 있는 체크박스를 누르면 모든 것이 일괄 선택되거나 일괄 종료되는 기능이 구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수의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체크박스 여러 개를 선택해서 선택된 영수증을 한꺼번에 삭제하는 기능을 만들려면요. 우선 여기에 삭제 버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 편집창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넘어가서 익스펜스 리포트 아이템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크리에이트 버튼을 생성을 합니다. 이 버튼의 위치는 플러스 버튼 옆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튼의 이름은 딜리트로 지정하고요. 레이블도 딜리트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프로세스 탭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프로세싱에 프로세스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delete multi receive이라고 지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타입은 execute 코드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PLSQL 코드는요. 참조 페이지에서 복사해 와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러 개의 체크박스를 선택하고 delete 버튼을 누르면 여러 개의 체크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키값은 배열로 넘겨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배열의 전체적인 수를 세고요. 그리고 그 수만큼 포문이 돌아갑니다. 그러면 1부터 수만큼 지정된 수까지 돌아갈 텐데요. 여기에서 해당 인덱스를 집어넣고 해당 배열의 키값을 받아옵니다. 그러면 expense id가 expense id가 반환될 텐데요. expense id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포문을 돌면서 딜리트하는 코드가 여기서 구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저장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 코드가 실행되는 순서는요. 매번 모든 상황에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딜리트 버튼이 눌렸을 경우에만 실행되도록 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딜리트라고 해서 버튼 이름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딜리트 버튼이 클릭되었을 경우에만 해당 프로세스가 실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장을 누르고요.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은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딜리트를 누르면 지금은 19번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전체를 클릭하고 딜리트 버튼을 누르면 전체가 모두 삭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으로 일괄 영수증 삭제에 대한 기능의 구현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몇 개의 영수증을 새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수증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리포트를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는데요. 먼저 키값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값을 가독성이 좋은 문자열로 바꾸겠고요. 그리고
총 금액이라든지 그 디스크립션이라든지 날짜 데이터에 대해서 포매팅을 변경하겠습니다. 맨 먼저 expense id인데요. expense id 같은 경우는 현재 plain text based on LOV 라고 해서 지정을 변경하겠고요. 그리고 LOV 타입은 SQL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SQL은 미리 제가 만들었는데요. expense의 타이틀과 결제 금액을 갖고 와서 출력하는 SQL문을 미리 만들었습니다. 참조 페이지에서 복사하셔서 SQL문에 붙여넣기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장하고 실행되면 expense id가 지금은 야근 3만원, 제주도 세미나 경비 50만원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employee id인데요. employee id도 plain text based on LOV 라고 놓고 얘는 shared component였고요. 그리고 employee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정했던 걸로 해서 룩업 해오도록 변경을 하겠고요.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type id인데요. type id도 plain text based on LOV로 지정을 하겠고요. 그리고 shared component에 expense type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타입도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payment amount입니다. 여기서는 payment amount는 지금 자릿수로 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값이고요. payment amount는요. appearance에서 보시면 포맷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것을 자릿수가 표현되고 끝자리가 없도록 해서 요것을 선택하겠고요. 요것을 선택해서 지금 실행을 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자릿수가 표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description에 HTML 태그를 바꿀게요. 그러면 description에 지금은 %graph를 지정하면 태그가 UI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HTML 태그가 화면으로 디자인으로 출력되는 것을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헤더를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expense id는요. 영수증 이름, 사용자, 비용 유형, 결제 금액, 제목, 설명, 결제일, 크리에이트는 등록일 저장해서 실행하면 리포트에 대한 개선 작업을 어느 정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